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행정시장 예정자가 이번 주에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과 학생 스마트기기 지급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도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시장 공모에는 제주시장에 2명, 서귀포시장에는 5명이 응모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와 전직 지방의원, 퇴직 공무원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오늘 면접 시험을 진행한 뒤 후보자들의 순위를 정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행정시장 예정자를 결정하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도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도의회는 오늘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의결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긴급 생활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태블릿 PC가,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노트북이 지급됩니다. 제주 4.3 사건 수용인에 대한 특별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3 희생자 사상 검증 논란도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특별 재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김종민 4.3 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희생자 결정 과정과 기준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특별 재심을 청구한 4.3 희생자 4명이 무장대 활동 전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 자격을 인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4.3 당시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심리를 요구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유족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재판이 속행되는 68명에 대한 4.3 특별재심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심리 요구가 사상검증이라며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시작된 색깔론의 연좌제와 빨갱이 논란의 공포를 드러내며 모습을 나타내길 꺼린 유족들. 그러나 공동 대응을 약속하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전체가 동의한다면 박수로 해가지고 우리 네 사람도 다 같이 무죄 판결이 나야 됩니다 하는 것을 힘차게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4.3 도민연대와 특별재심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재심 청구에 대한 사상 검증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상과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사상 피해자들에게 제주 검찰의 사상 검증은 법적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들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20일 4.3 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상검증 논란에 대한 질문에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과 관련된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할 또 더 확인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겠죠. 이번 논란의 분수령은 오는 26일 이루어지는 속행 재판.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심리를 요구한 4명에 대해 재판 청구 자격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민간 주도의 4.3 국제연대기구가 출범합니다. 4.3 유족회, 4.3 범국민위원회와 기념사업회, 일본과 미국 4.3 유족회, 대만 제주 4.3 동지회 등 국내외 8개 단체는 오는 27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 4.3 국제네트워크를 출범합니다.
이 단체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제포럼과 세미나, 4.3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 문화 사업 등을 함께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6년 동안 가동해온 월성원전 2호기에서 올 들어 2차례나 중수가 누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포항 MBC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 2호기 건물 안에서 지난달 16일 삼중수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사에 나서 정지 냉각계통 열교환기 배관에서 삼중수소가 포함된 중수 19.7kg이 누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배관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월성 2호기의 증기 발생기 수위 전송기 연결 부위에서 중수 13.13kg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전인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2호기는 4년 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입니다. 이게 노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후가 되면 이번처럼 어디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사실. 지난 1월 중수 누설 사고 이후엔 누설부에 대한 수리가 어려워 6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배관에서 지금 중수 누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월성 2호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노후화되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부지 내에서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삼중수 농도가 관측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설된 중수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전량 회수했고 문제 부에 대한 수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무실을 4분의 1 크기로 줄이는 등 파격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권위와 소통을 강조한 건데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에 김영환 충북지사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되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문자만 받을 수 있는 전용 휴대전화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오히려 도민들이 실망할 수 있어 문자만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공개했는데 3시간 만에 3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부분 민원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문자들입니다. 소통민원 전담비서가 문자를 정리해 지사에게 보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빨리 답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사님 컨펌 받아서 또 바로 답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정식 민원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유튜브 대신 페이스북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보다는 자신이 강조하는 민선 8기 정책과 철학을 담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읽으리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한 채 크기만한 집무실은 직원들 회의 공간으로 쓰고 김 지사는 바로 옆 4분의 1 크기의 비좁은 접견실로 집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충북도청이 개청한 1937년 이후 지사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초반 행보를 두고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지만 문자 메시지만 받는 건 기존 민원 접수와 크게 다를 게 없고 집무실도 지사가 매일 접견이나 회의를 하던 공간이어서 비좁은 곳으로 옮기면 접견이나 회의를 할 때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파격적인 형식만큼이나 도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시각 제주 서부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출근길엔 선선하게 느끼실 텐데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걸쳐 있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중산간 지역 오가시는 분들은 아침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 24도, 북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29도, 남부와 동부 지역 30도가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30도를 윗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오늘 바다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장마철이 서서히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제주는 32도까지 올라 갈수록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결과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 결정됐습니다. 제주시 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등을 다루게 될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을 김한규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식품수산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회 활동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백신 부작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부작용 전담 콜센터와 병원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 상반기 지방재정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소비투자 목표 달성과 일자리 사업 집행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긴급 입찰과 선급 집행 활성화, 계약과 적격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기업 48곳에 맞춤형 데이터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기업들에게 모두 19억 9천만 원을 들여 사업 형태별로 필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가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1000여 개로 각종 사업 정보 분석과 품질 관리, 해외 수출 정도 등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